안녕하세요. 하한노인 실버방송국 DJ 재석씨입니다. 하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월부터 5월 13일까지 우리 가족 이야기 사연을 접수하였습니다. 수많은 사연이 접수되었지만 8개의 사연을 선정하여 여러분께 3부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부는 가족사랑, 2부는 어머니, 3부는 아버지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하한 실버방송국 가정의 달 특집 5월의 희망곡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자연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동안 이렇게 편지를 써본 것도 처음이구나. 왜 뭐가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 남에게는 매일 일어나 안녕 하며 습관적으로 외국까지 메시지를 날리면서 정작 중요한 동생에게는 편지 한 번을 안 썼구나. 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역만리에서 날아왔지만 내가 환자다 보니 간병도 잘할 수 없고 마음만 졸이고 있다. 네 전화 목소리가 작으면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란다. 혹시 더 아픈 건 아닐까? 부작용은 아닌가? 내가 뭘 해야 되지? 어제도 사실은 놀랐다. 원래 어려서부터 아프다고 표현을 잘 안 하던 네가 그러니까 더 놀란 것 같다. 거기다 네가 병원을 간다면 나보다 더 걱정하며 넘어지면 큰일 난다며 택시 타고 다니라고 한다. 내가 내경색이라 걸을 때마다 뒤뚱거리니까 그러다가 혹시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너. 나는 치료비 한 번을 보내지 못했는데 미안하다. 지금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전에 너 대학 못 보낸 게 끝내 후회가 되는구나. 언니로서 더 강력하게 권해서 꼭 보냈어야 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 아쉽다. 보냈으면 지금 떵떵거리며 호강하며 살았을 텐데 밤 10시까지 일하느라 몸도 돌보지 못하고 평생 쉬는 날까지 안 쉬고 서서 일해서 걸린 것 같다. 지난번에 왔을 때 네 손을 보니까 힘줄이 우둘투둘 튀어나와 있어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손으로 일을 많이 했으면 손이 저럴까. 지금도 자판이 안 보여 타이핑을 못 치겠다. 눈물이 나서 이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너를 평생 고생만 하게 해서. 빨리 둘 다 나아서 웃으며 걸으며 같이 산보도 하고 꽃 보러 가고 싶다. 네가 얼마나 꽃을 좋아하니? 빨리 나아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언니가 생전 처음 쓴 편지. 사랑하는 동생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두 분이 모두 건강하고 함께 꽃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니 언니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김영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식과 손주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수필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작성한 수필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작은 체구에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 무서움도 많고 놀람도 잘하는 네가 어쩜 엄마로서의 모성의 힘이었을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벽부터 어느 해에는 도시락 5개까지 싸가면서 세 딸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 세월이 헛되지는 않았다. 세 딸이 모두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기의 삶의 몫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딸들을 자랑할 만큼 엄마인 나에게 잘하고 있지만 가끔씩 딸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외로워질 때가 생긴다. 항상 엄마에게 먼저 향하던 일들이 무관심과 뒷전으로 되는 시간들이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에 잠긴다. 딸에게 서운함도 잠시, 자식들이 몰라주는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가족들을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이 산다는 게 엄마로서는 더없이 고마울 뿐이다. 자식을 낳아봐야 엄마를 알듯이 고생을 해봐야 부모 마음을 아니까 내가 조금 서운함보다 부족함 없이 사는 딸들이 감사한 것이다. 마음 추스리며 품 안의 자식이거늘 욕심 부리지 말자며 섭한 마음을 접는다. 막내딸은 초등학생인 손주 둘 데리고 유학길에 오른다. 내가 늙긴 늙었다.
내 자식 딸들 유학 보낼 때에는 꿈과 희망으로 보냈는데 지금 나는 눈물만 난다. 몇 번이나 볼까 하는 생각에 말려보기도 했다. 미술학원도 접고 결정한 것을 내가 말린다고 되겠나 하면서도 마주 앉아 말리는 엄마의 눈물에 딸도 그냥 따라온다. 영주권까지 받을 생각 말고 적당하게 공부하고 오라고 말할 뿐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세상이라고 작은 애국심까지 표출해보았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딸들도 품 안의 자식 보살피느라 부모 심장은 헤아려 주지도 않는다. 그것이 순리인 것을 받아들인다. 물론 나도 외로워하지 말고 즐길 거리 찾아 나서야겠다. 이제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식들이 보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담은 수필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애틋함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연입니다. 하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버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수 어르신이 보내주셨습니다. 하얀 루비 하루. 우리 집에는 하루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있다. 말티즈와 포메라니안이 사랑을 해서 낳은 말티폼이라는 생후 6개월에 약간 누렁색이 섞인 흰색의 강아지이다. 언제부터인가 집사람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조르고 있다. 특별한 취미 활동도 없어 딸의 일을 도우며 집안 살림만 하니 무료해서 정 붙일 곳을 찾아 그러려니 하지만 워낙에 개는 마당에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운다는 상상과 용납이 불가능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나의 대답은 항상 안돼로 간단 명료하게 끝났다. 와이프가 강아지 안돼! 강아 안돼! 강 안돼! 라고 하며 와이프의 말을 항상 끊었다. 그런데 나의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나의 안돼가 그 위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을 때 대충 허락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니 집사람이 바로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염려했던 일들은 바로 현실이 되었다. 소변을 아무 곳에나 보는 것은 당연하고 대변을 안방 화장실, 발매트 아무데나 쌓아놓으니 맨발로 밟는 것은 당연한 일에다가 슬리퍼나 신발을 아무 곳에나 물어 뜯어 넣으니 내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또한 누구나 밤이면 각자의 공간에서 자는 것이 당연한데 집이평 거실을 다 내어주어도 집사람과 내가 자려고 하면 안방문을 팍팍 긁고 컹컹 짖어대니 이걸 발길로 그냥 확 찰 수도 없고 약간의 짜증을 내는 것도 눈치를 보는 것도 눈치 보는 판국에 만약에 발로 걷어차기라도 한다면 하나님, 동물학대로 처벌받기도 전에 집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린다. 자꾸자꾸 꼬리치며 따라와 안기니 조금씩 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단연코 말한 건데 나는 싫다.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이 조합은 그런데 어찌하랴. 부인의 전화 한 통에 2차로 7080 가던 길을 접고 친구들을 보며 나는 집으로 간다 라고 하니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가 신압으로 그런 노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집에서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곳은 옥상이다. 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본다. 길 건너 구름산에서 아카시아가 만발이다. 코끝으로 그 꿀향기가 내 가슴을 가만히 만져준다. 그렇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집사람이 도마뱀이나 커다란 구렁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 구름산 너머 하늘이 파랗다. 아, 나의 2022년 5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하루라는 강아지의 이름은 8살 손녀가 지었다. 뜻을 물으니 하얀 루비란다. 이 말도 안 되는 장명은 집사람의 예스 한마디에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되었다. 조금은 거칠지만 강아지 하루를 기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수필이었습니다. 반려견 하루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내리 사랑이 느껴지는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굳은 비가 오면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서로 우산이 되어 힘든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믿어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에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편지로, 라디오로 사연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낯간지러워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색다른 방법으로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정의 달 특집 5월의 희망곡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